안녕하세요, 롤다입니다. 어느덧 11번째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11번째 책이나 읽을 줄 몰랐는데 정말 연애 관련된 책이 정말 많더라고요. 거의 다 읽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6권을 또 주문했습니다. 네, 열심히 책 리뷰하고 있으니까 도움된 책이 있으면 한번 사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깨닫는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도움되는 부분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 보시고 이 책은 나랑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책 있으면 사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알록달록 예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예쁘죠? 이 책 제목은 처음이고 싶은 남자, 마지막이고 싶은 여자. 저는 이게 번역서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일본 분이신가 봐요. 세키구치 미나코 님이 지으셨고 번역서인데 좀 얇고 그래서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입니다. 남녀의 속마음을 알면 인생이 바뀐대요. 제가 이 소개하는 문구를 조금 가볍게 아까 읽어봤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직업이 참 네, 호스티스를 하시는 분이셨대요. 근데 본인이 거기서 많은 남자 여자를 보면서 연애 코치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경험들을 좀 녹여서 재미있게 쓰신 것 같은데요. 재밌게 읽어보고 여러분한테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은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자신의 컴플렉스를 누구나 있죠. 근데 그 컴플렉스를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일로 알게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연히 얘기하다가 본인의 별명이 코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본인이 코가 커서 별명이 붙은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전에는 몰랐는데 그분의 코가 정말 크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굳이 나한테 왜 그 자신의 콤플렉스를 얘기해서 제가 그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셨는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본인의 콤플렉스를 얘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면 처음 들었을 때 굳이 말해도 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들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콤플렉스가 보이더라고요. 단점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구나 라고 느꼈고 그런 게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본인이 콤플렉스인 건 알겠지만 굳이 말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여러분도 혹시 본인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굳이 상대방에게 털어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컴플렉스를 자신감 있게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극적인 남자분들은 이게 이성에게 다가가는 걸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데이트 신청하는 것도 상대방이 불쾌해할 수 있으니까 안 하시거나 아주 신중하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관심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그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소극적이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데이트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가볍게 같이 휴일에 영화 볼래요? 아니면 같이 뭐 식사라도 한번 하실래요? 이러면서 가볍게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남을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남성분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는 사람한테 끌리는 이유는 어쨌거나 마음을 정확하게 표시하시니까 여성분들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만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벗어나서 가볍게 만남을 해보도록 노력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우리 가볍게 밥 먹자라고 했는데 여성분이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만남을 안 해주면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호감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적인 호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서로 친밀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볍게 만나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점점 친해지고 알아가고 정말 더 친해질지 서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현상 유지 편향. 사람은 현상 유지 편향이 있어서 현재의 상황에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면 변화를 꾀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외모의 변화를 안 주기도 하는데 더 발전하고 싶으면 외모의 변화를 줘보라고 하시네요. 머리 스타일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나 헬스를 하면서 외모의 변화를 주게 되면 내면의 변화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위에서 인상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네,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제 지금 머리가 조금 요 정도 긴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요즘 단발머리를 해보라고 저희 권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단발은 또 한 번 했는데 마음에 안 들고 안 어울리고 촌스러우면 다시 기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단발을 그냥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많이 두렵습니다. 요즘에 다양한 단발이 나오긴 하지만 네, 여전입니다. 네. 저는 맨날 쪘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맞아 저 헬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PT를 정말 한 5년 전에 아주 힘들게 했었어 가지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우연히 이제 집 가까운데 큰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구도 엄청 많고 해서 좀 재밌게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좋은 트레이너님을 만나 가지고 재밌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기구가 많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다양한 기구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어서. 다만 지금 여름이라서 너무 인기가 폭죽이라 네, 그 천국의 계단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도 쉽진 않겠지만 저는 돈을 들여야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네, 억지로 PT를 끊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가볍게 운동을 조금 해보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가지시고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말. 여자분이라면 남자분이랑 만났을 때 이런 거 처음이야 라고 말하면 좋아한대요. 가본 식당이라고 해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아마 남성분이 식당을 골랐을 때 기쁘게 같이 응해주면 본인이 이제 열심히 알아본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참 기뻐할 거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분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좋대요.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좋아해 본 건 너뿐이야. 유일무이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너가 나의 마지막 여자야 라고 느끼게 해주는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정말 좋아하시는 분한테 써먹어 보세요. 남자는 자랑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고 여자는 자기 취향의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할 때 직업 같은 걸 덧붙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자분들은 오히려 자기 취향에 반해서 소개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미녀와 결혼하는 것을 성공의 증거로 삼는다는 뜻으로 트로피 와이프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남성들은 자신보다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여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결혼이나 이혼을 반복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상대를 고른 게 이유가 아닐까라고 이분은 추측하셨어요. 근데 그 반면에 여성들은 나는 손이 예쁜 사람이 좋아요. 배우 누구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느낌이 딱 왔어요. 나는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 내 타입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취향이 자기 이상형을 취향에 따라서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스펙에 대해서 중시하는 여자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1차적인 선발이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남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네요. 전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좋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제가 못해서 그런가? 연애의 기회를 늘리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래요. 여자분들은 이제 항상 감사해요. 누구씨 덕분에 매일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연애나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그럼 같이 갈래요? 이런 식으로 대화 도중에 영화나 화제의 명소 이야기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같이 갈래요? 라고 하면서 데이트 신청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 같은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대시가 사랑의 기회를 불러온대요. 그러니까 호감 가시는 분 있으면 꼭 가볍게라도 그분이 바로 같이 가지 않을 수는 있지만 본인도 호감이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여자분들도 마음에 있으면 기회가 됐을 때 꼭 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꼭 식사도 자리도 만들어 보고 같이 바람 쐬러 갈래요? 라는 얘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남성의 청결. 남성분들이 의외로 청결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성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려면 청결에 신경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수염, 머리, 코털, 채취, 구치, 목장, 피부, 손톱. 근데 이게 진짜 여자분들이 관찰력이 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보여요.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정리를 안 하고 왔나? 저렇게 성의가 없이 나와의 만남에 나왔나? 라는 것 때문에 많이 실망할 수도 있고 호감이 뚝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그런 느낌 알잖아요. 아, 저분이 방금 깨끗하게 씻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이렇게 막 손톱이나 수염이나 이런 것들이 말끔하게 정리되고 구겨지지 않은 옷으로 나를 만나러 왔다는 거는 만남에 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복장을 단속하고 왔다는 거가 되게 더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상대방이 전혀 이런 거에 관련이 없이 정말 추리하게 나타났다? 뭐 뻔하죠. 네. 있던 호감도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꼭 설마 내 손톱을 보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보입니다. 그게 길면 보여요. 그러니까 정리를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은 아이 컨택을 잘하는 남성에게 쉽게 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군요. 근데 상대방이 진짜 나랑 눈을 안 마주치면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남성은 여성이 먼저 안심시키는 것이 최고라고 하네요. 먼저 여성분이 시선을 맞추고 웃으면서 누구시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즐거워요 라고 건네보라고 합니다. 다만 호감을 묻는 남자한테 함부로 사용하면 착각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대요. 여자가 아이 컨택을 한다면 내게 공감을 구하고 마음을 열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해야 된대요. 그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남성분이 열심히 여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저 열심히 듣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어요 라고 어필한다면 호감도도 상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눈을 안 마주치는 너무 부끄러워서 안 마주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관심이 없어서 안 마주치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끄러움이 있는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아이 컨택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자랑 얘기를 나눌 때 여자가 다양한 자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러네요 라고 하면서 공감을 해주면 된다라고 합니다. 남자에게 칭찬하는 말로 좋은 거는 그냥 무조건 당신이 1등이야, 최고야, 정말 대단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대요. 정말 단순하지만 이런 칭찬이 가장 좋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 주는 말, 누구보다 더 재밌어요, 누구보다 더 멋있어요 이렇게 비교해 주는 말도 1등이 되고 싶은 남자한테는 자신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근데 여자에게는 칭찬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자는 온리원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말은 안 좋대요. 그래서 여자에게 잘 먹히는 거는 자신도 알지 못했던 매력을 칭찬하는 거라고 합니다. 성격이 밝은 여성에게는 인기도 많고 친구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게 보낼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것도 좋다고. 남성에게 있어서 채팅은 보고, 연락, 상담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는 빨리빨리 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본래가 자신의 기분이나 얼마나 바쁜지에 따라서 답장을 보내는 시간이 제각각으로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상대방이 근데 너무 느리게 답을 하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는 느낌으로까지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오전에 카톡을 보냈는데 점심 이후에 4, 5시간 있다가 답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바빠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분이 이렇게 늦게 답을 줬네? 답을 줬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냥 연락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상대방을 귀찮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답을 늦게 보내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상대방이 좀 기분이 덜 나쁠 것 같아요.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여성에게 채팅은 대화나 전화와 같은 일상적인 소통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도 볼 일이 없어도 그냥 뭐 해라고 하면서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공감을 바라기 위해서 뭐 사진 같은 거 맛있는 거 먹은 거 사진 같은 거를 뭐 공유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성의 채팅 빈도나 답장 속도가 자신에 대한 애정의 정도와 결부시켜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메시지가 줄으면 사랑이 식었네 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꼭 사정이 생겨서 늦게 답을 할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주세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남성은 좋아하는 여성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대요. 답장이 늦어서 미안해. 내용을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아니면 낮에는 바빠서 채팅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 밤에 답장할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채팅 스타일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래요. 그 여성은 나에게만 답장이 늦은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안심할 수 있대요.
할 수 있죠? 남자는 흐트러진 자세가 그린라이트고 여자는 단정한 자세가 그린라이트래요. 남자는 편하게 생각하면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그러는데 여자는 오히려 마음에 들면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긴장한 것처럼 앉아 있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성분이 남자분 앞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다 그러면 호감이 없는 거래요. 여자는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어깨를 내리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의 그린라이트는요, 아무리 술에 취하고 피곤해도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자는 긴장하면 평소보다 머리를 만지는 횟수가 늘어난대요. 그리고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남자분들은 대식가가 되고요. 여자는 소식가가 된대요. 남자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이 먹게 되고 여자분들은 오히려 긴장해서 그런지 마음에 드는 앞에서는 소식을 하게 된대요. 연애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페닐에틸아민 때문인데요. 이게 연애 초기에 극히 대량으로 분비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여성의 성욕 중추와 섭이 중추는 남성보다 거리가 가까워서 여성은 성적으로 흥분하면 가까이 있는 섭이 중후도 자극이 되고 결과적으로 먹지 않아도 포만감을 느낀대요. 참고로 여성은 배가 부르면 성적 흥분을 느끼기 쉬워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섭식 중추가 성욕 중추를 자극해서 포만감을 성적인 흥분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성을 유혹하고 싶을 때는 남성이 식사를 건의하는 것은 지극이치에 맞는 거래요. 어머나 재밌네요. 제가 어느새 이 책 다 읽었어요. 네,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정말 가볍게 에세이 읽듯이 읽었고요. 이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빗대어서 글을 썼는데 사실 술집에서 손님과 종업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호스티스라고 표현했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손님과 관계에서 있었던 예 사례를 빗대가지고 이 책을 쓰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 그냥 그대로 읽지 않고 좀 각색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그냥 가볍게 읽기 딱 좋은 책인 것 같고요. 뭐 강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책인 것 같습니다. 표지가 정말 예쁘니까요. 알록달록 예쁘죠? 네, 이 책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12번째 책을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